안녕하십니까? 돌파왕 타라입니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죠? 네,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돌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가 돌파, 두 번째는 고가 돌파입니다. 이렇듯 돌파가 나온 종목의 차트 복귀를 통해서 타이밍과 매매 규칙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돌파가 나온 종목들 하나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MCNC인데요. SMCNC가 최근에 계속 대량의 거래 대금을 계속 터뜨리면서 오늘 또 신고가에 4천억이 넘는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런 종목을 타라 시스템이 포착을 해줬는데요. 언제 포착을 해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SMCNC 9시 3분 28초에 시가에 포착을 해줬네요. 자, 분봉으로 이 종목을 어떻게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에서 보면 현재 보시는 건 3분봉인데요. 3분봉에서 아침에 갭상승 나와서 이제 시가 다시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타라 시스템이 이때 포착을 해줬는데요. 이때는 바로 가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좀 수렴하다가 다시 9시 21분에 시가 돌파하면서 시세가 났죠.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1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봉으로 보면 자, 갭상승이 좀 크게 나왔어요. 갭상승이 14%짜리 갭상승이 나와서 이렇게 큰 갭이 나왔을 때는 바로 올라가는 거는 바로 올라간다고 따라 붙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갭이 크게 나왔을 때는 좀 기다렸다가 매물이 좀 소화되고 그런 과정들을 기다렸다가 다시 시가를 돌파하는 자리 여기죠. 시가 이제 바로 밑에 머물러 있다가 시가를 돌파하는 9시 20분 시가 돌파하면서 그 1분 동안에 100억이 넘는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 시가 돌파하는 자리 4,350원을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아주면 좋겠고, 또 하나 아침에 만들었던 고가가 4,445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에서부터 4,445원 요 고가를 돌파하는 자리까지가 중요한 타이밍이 되겠죠. 그래서 시가 4,350원부터 앞에 만들었던 고점을 돌파할 때까지가 아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겠다. 요 구간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주면 되겠고요. 물론 시가 4,350원에 잡아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목표 가격은 대략 한 5% 정도 시가 4,350원에서 4,600원에서 고점을 찍었는데요. 4,600원이 5%가 넘어가는 자리입니다. 물론 그 전에 4,500원에서도 분할 매도해도 되겠고 4,500원 돌파하면서부터 분할 매도 시작해서 4,600원 돌파할 때 또 분할 매도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이 정도 뭐 3에서 5% 넘어가는 자리에서 다 매도를 해도 크게 뭐 문제가 없을 만한 자리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한번 밀렸다가 다시 가는 타이밍을 이용해서도 매수해도 되겠고 여기서 분할 매도 이후에 최종적으로 22평을 이탈할 때 22평 이탈하는 자리가 여기에 나오죠. 22평을 이탈할 때 매도해도 되겠다. 어쨌든 이 종목 타라에서 신호 나온 걸 보고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시가를 돌파하는 4,350원에 매수해서 4,500원 돌파, 4,600원 돌파해서 분할 매도 해줬다고 하면 뭐 아주 짧은 시간에 1, 2, 3, 4, 5 대략 5분 만에 3에서 5%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자, 요 종목이 그러면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양봉을 유지해 준다고 하면 상한가까지 노려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시가 타이밍 나오고 이제 3분봉으로 보면 보통 이렇게 대량 거래 터진 종목들은 10시경 그러니까 단기 고점을 9시 뭐 반에서 10시 사이에 찍기 때문에 10시에서 10시 반 전후가 대량 거래 터진 종목의 눌림목 구간이 되죠. 여기서 보시면 한번 시세 나고 22평 근처까지 눌렸다가 한번 반등이 나옵니다. 요거 이제 첫 번째 반등 구간이 되겠죠. 한 파동 이렇게 나오고 밑에 중요한 거는 파란색 22평을 계속 지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22평 깨고 내려가면 조금 더 늘어지거나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22평 이탈하지 않고 10시 전후로 눌렸다가 다시 W자 패턴 나오면서 W 패턴 나오면서 이 W의 중심에 있던 고점을 일단 넘어가는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 되겠고요. 물론 이 두 번째 눌리는 자리에서부터 22평에서
이 앞에만 W 고점을 만드는 요 자리까지가 이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겠고, 이게 수익이 날려면 앞에 만들었던 고점을 돌파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눌렸다가 돌파하는 자리, 첫 번째 대반등, 두 번째 눌렸다가 돌파하는 자리가 중요한 오전장 눌림목 매수 자리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상한가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 자리를 잘 포착했다고 하면 오늘 SMCNC로 상한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를 타라 시스템이 오늘 아침 시가 갭상승 음봉에서 시가를 돌파하려는 자리에서 찾아줬다는 거, 그 자리에서 바로 가진 못했지만 한 15분 정도 이후에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매수 타이밍 잡았다고 하면 아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SMCNC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대형주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주들은 좀 그래도 오늘 신호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SBS 먼저 보겠습니다. SBS 보시면 SBS가 전날 캔들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날 캔들까지 보면 신고가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죠. 52,600원이 6월 달에 만든 신고가인데, 자, 신고가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양봉이기만 하면 앞에 만든 고점을 돌파하면서 시세 분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역시 갭상승이 나와서 앞에 있는 고점들을 돌파하고 신고가로 55,000원 새로운 고가를 만든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진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신고가를 만든 날이고, 분봉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에서 보시면 현재 3분봉이고요. 갭상승 나와서 음봉이었다가 양봉 전환되는 자리, 그 다음에 시가를 한번 이탈했다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나오고, 아침에 만들었던 고가를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몸통 만든 그런 모습입니다. 요거를 1분봉으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1분봉으로 보시면 아침에 갭상승이 나와서 음봉 들어가죠. 그러면서 시가를 돌리는 자리, 여기가 시가가 51,600원인데 이 시가를 돌리는 자리가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 되겠고, 자, 여기서 매수했으면 또 뭐 여기 조금 늦게 해서 매수를 52,000원까지 가격 저항선이죠. 52,000원 돌파하기 전까지 매수해도 뭐 크게 문제 없겠다. 그래서 51,600원에서부터 52,000원 돌파할 때까지가 1차적인 매수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에 성공했다고 하면 뭐 이게 양봉으로 쭉 가져야 되겠죠? 쭉 가져야지 이익이 나는데 52,000원 위에서 거래가 멈춰 있어요. 멈춰 있기 때문에 이거 이러면 다시 52,000원 이탈하고 매수가 시가 이탈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거래가 없으면 그런 의심을 미리 좀 충분히 해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에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아주는 게 좋겠고, 시가에서 벗어나서 비싸게 잡으면 잡을수록 손절매가 커지게 되겠죠. 특히나 이 가격 저항선을 돌파한 이 윗구간 52,000원 위에서 매수해가지고 만약에 시가 이탈할 때 손절매 한다 그러면 손실이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가 가급적이면 시가 라인 돼서 뭐 한 1% 안쪽에서 매수하는 게 좋겠다. 자, 이제 여기에서 22평을 이탈하면 바로 시가까지 이탈하기 때문에 22평 이탈하면 손절매 라인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500원, 600원 매수했다고 하면 뭐 세금만 떼고 나가는 자리가 되겠죠. 자, 시가를 이탈하고 다시 한번 시가를 들어와요. 그래서 바로 이탈했기 때문에 재매수 타이밍은 한번 좀 더 기다렸다가 재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깼다가 바로 들어오는 자리가 나왔죠. 그래서 손절매하고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가 재매수 타이밍은 놓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놓쳤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만든 고점이 52,500원 고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52,500원 고점을 돌파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양봉의 몸통을 만들고 신고가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걸 돌파하는 자리를 타이밍으로 활용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세금 수수료 손해보고 실패했지만, 두 번째 고가 52,500원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줬다고 하면 이제 여기는 제대로 잡자마자 쭉 거래가 터지면서 시세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4,000원 돌파하고 밀렸다가 55,000원 돌파까지는 못하고 54,000원에서 다시 물량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52,500원이 매수
타이밍이기 때문에 53,000원은 뭐 1%밖에 안 되는 자리고, 그래서 54,000원 넘어가면 이제 3% 이상 수익이 나는 자리가 되니까 54,000원 돌파해서 매물이 안 나오면 매도할 청산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 같이 한번 분할로 매도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5,000원 위에서 매도해주면 아주 좋은 타이밍이 되겠죠. 근데 아쉽게도 55,000원은 돌파하지 못하고 힘싸움을 하다가 다시 54,000원 이탈하러 내려가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뭐 다 매도해도 되고, 아니면 좀 남겨놨다가 일부 남겨놨다가 최종적으로 22평을 이탈할 때 매도해줘도 괜찮겠다. 어쨌든 타이밍은 시가, 첫 번째 시가 타이밍에서 나와서 한번 실패하고, 재매수 타이밍이 한번 눌렀다가 다시 시가를 회복하는 자리가 나오면 좋은데 외바닥으로 올라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 만든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잡아서 가격 저항선 53,000원, 54,000원 돌파할 때 분할 매도, 다음에 55,000원 돌파 못하고 다시 54,000원 이탈할 때 분할 매도, 최종적으로 22평 이탈할 때 전체 청산 해줬으면 SBS로도 뭐 괜찮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22평을 이탈하는데도 내가 너무 잘 잡았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2평 이탈하면서 매수가까지 내려오고 또 시가까지 이탈하니까 오히려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꼭 목표 가격에 왔을 때 분할 매도로 이익을 꼭 챙겨주고 22평을 이탈하게 되면 포지션을 정리해서 깔끔하게 털어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SBS 신고가 나는 자리 타이밍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입니다. SM을 보면 이 종목이 시도가 나왔지만 이걸 먹을 수 있었을까요, 과연? 자, 일봉에서 요날 30일에 21선을 깨면서 음봉이 나왔고, 전날 8월 2일에 세워놨다가 오늘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는데, 깨자마자 들어왔다는 건 좀 어정쩡하죠. 거래대금은 많이 터졌는데, 이런 종목, 일봉상에서 무너졌던 종목을 신호 나온다고 거래하는 거는 좋지 않다. 분봉으로 한번 잠깐만 보고, 분봉으로 봐도 이런 종목을 거래하는 거는 좋지 않다, 역시. 분봉 타이밍에서 똑같이 시가 이탈했다가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지만 바로 무너지죠. 또 이격이 역시 큰 상태입니다. 이게 큰 상태에서 또 시가 돌파한다고 여기서 매수하는 거는 또 바람직하지 않죠. 더군다나 이 앞에 고점을 돌파한다고 매수하게 되면 거긴 최고가에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타이밍에서 알람이 오고 이런 데서 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봉 차트에서의 큰 그림, 무너졌다가 이제 들어와서 이격이 큰 상태에서 바로 갈 수 있냐? 좀 회의적이다. 항상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신고가 영역에서 쭉쭉 밀고 올라가는 신고가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거래를 해주고, 22평이 무너졌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자리 그리고 들어오는 자리는 매물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타라에서 돌파가 나오면 종목을 찾아주지만 그래도 다 거래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일봉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 좀 피해가는 게 좋겠다. 그럼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이냐? 제가 주식사관학교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고 또 쉽게 돌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21선 안착해가지고 이제 바로 첫 번째 거래 터지면서 고점 높이는 그런 양봉이 좋습니다. 그런 예가 코미코 같은 사례가 되는데, 코미코가 일봉 차트는 좋은데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접근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일봉 차트 상에서는, 분봉 차트 상에서는 차트로는 괜찮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코미코가 20일 이렇게 W 패턴을 만드는 첫 양봉이 되겠고요. 오늘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세하면서 장비주, 소재 장비주들도 같이 시세가 났는데 그 종목 대표적인 종목이 코미코였습니다. 분봉을 한번 타이밍 볼까요? 분봉으로 보시면 갭상승 나와서 음봉으로 캔들 음봉 2개 만들고 바로 양봉 돌리면서 시세가 쭉 났습니다.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렇지, 효과가 너무 얇아서 그렇지, 어쨌든 이거를 뭐 공략했다고 하면 아주 좋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1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1분봉으로 자세히 보면, 자, 갭상승이 나와서 바로 음봉 들어갑니다. 바로 음봉 들어가고 뭐 큰 흐름이 없다가 9시 9분에 시가를 터치하는 자리가 나오죠. 그래서 시가 터치 이후에 바로 10분에 시가를 돌파하는 자리, 여기가 아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겠다.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 되겠다. 여기가, 자, 타라가 몇 분에
신호를 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코미코가 9시 8분 48초 66,100원 정확하게 66,100원 시가 타이밍에서 알람을 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 66,100원에 매수했다고 하면 성공적인 매수 타이밍이 되겠고요. 다음 67,000원 가격 저항선 지나서 68,000원 지나고 69,000원 대략 뭐 6만원대 주식이니까 뭐 3% 정도 가려면 가격 저항선 2개 정도 가면 뭐 3% 정도가 벌써 도달하는 목표 가격이 되겠죠. 조금 더 크게 보겠다 그러면 69,000원 정도 아주 거래량이 뻥뻥 터지면 뭐 7만원까지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68,000원 가격 저항선 넘어서서 이제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분할 매도 69,000원 돌파해서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분할 매도 좀 많이 69,000원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이탈한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해서 전체를 매도해줘도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22평을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남아있는 물량 다 털어주면 깔끔하게 66,100원에서 매수해가지고 68,000원 위에서 분할 매도 69,000원 위에서 분할 매도 69,000원에서 쌍봉 나올 때 22평 이탈하니까 전체 매도 해서 깔끔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코미코 한번 사례를 봤고요. 다음 종목 뭐 케어젠도 시세가 났는데 거래량이 좀 작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첨보가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2차 전지 관련 재료 관련주 그러니까 소부장 관련주 중에서 한번 시세가 났는데 소재 관련주 중에서 결국은 시가를 이탈해서 음봉 마감하고 말았어요. 다만 아침에는 시세가 났기 때문에 21선에서 계속 지지하다가 전일 무너뜨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시세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오늘은 아침엔 돌파가 나왔는데 시가를 지키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자세히 한번 보면 자, 몇 분의 신호가 잡혔는지 한번 볼게요. 첨보 9시 6분에 22만 9천원 시세가 나왔네요. 9시 6분이면 4, 5, 6 여기죠? 6분. 그래서 시가를 터치하는 자리에서 알람을 줬고 그 다음 봉에서 바로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2만 9천원에서 바로 위에 23만원 가격 저항선이 있으니까 22만 9천원에서 23만원 돌파하기 전까지만 뭐 매수를 해주면 아주 깔끔한 크게 문제 없는 매수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추격 매수가 아니죠, 이런 거는. 그런데 23만원을 놓쳐가지고 23만원 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매수하는 거는 좀 추격성 매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시가에서 가격 저항선 0이 연속해서 붙는 가격을 돌파하기 직전까지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가 타이밍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만원 가격 저항선이 나왔으니까 이제 목표 가격은 24만원까지 가주면 좋겠죠. 24만원 가주면 이제 분할 매도하면 좋은데 24만원까지는 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22평을 이탈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23만 뭐 한 5천원 정도가 되겠죠. 23만 5천원 정도. 그러니까 2% 정도 이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 첨보 뭐 아주 큰 수익은 아니지만 어쨌든 깔끔하게 시세가 쭉 나서 22평 이탈할 때 매도하고 나왔으면 뭐 그래도 괜찮은 수익 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자, BH는 일봉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전날 21선 이제까지 올라오는 양봉이 나왔고 오늘 갭상승으로 또 나왔어요. 그럼 이게 가기가 어렵죠. 이격이 큰 상태. 전날 올랐는데 또 오르기 때문에 이게 횡보하다가 아니면 우상향하다가 양봉 나오고 또 양봉 나오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쭉 빠지다 반등 나오고 거기에 또 갭상승이 나왔어요. 이러면 이제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패스하자. 자, 에코프로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할 만한 종목이죠.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종목, 높이려고 하고 있는 종목. 특히나 전날 도지나 음봉이 나온 종목 위주로 하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에코프로가 오늘 큰 시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을 낼 만한 타이밍은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또 앞으로 계속 봐줘야 되겠죠. 자, 에코프로 분봉으로 보면 자, 갭상승 나와서 뭐 바로 음봉 들어갔는데 시가를 돌파했다가 바로 이탈하죠. 탈하는 3분 이후부터 이제 타이밍을 포착해 줍니다. 그러니까 1분, 2분, 3분째 돌파 나오고 4분째 이탈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3분 이후에 이제 시가를 터치하는 자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타라가 알람으로 알려주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9시 4분 38초 72,600원 이렇게 찍어줬죠. 그러니까 다시 시가를 돌파하려나 보구나 라고 캐치하고 나서 시가를 다시 먹어주면 72,600원을 시가를 먹어주는 자리에서 어디까지 72,600원 매수해서 매수 76,000 한 번만 매수한다 그러면 뭐 72,600원에 매수하는 게 제일 좋을 거고요. 뭐 여러 번에 나눠서 매수한다 그러면 바로 위에 가격 저항선이 73,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72,600원부터 73,000원까지가 매수 타이밍이 되겠다. 여기서 매수해 줬으면 이제 그 위로 가면 이제 이익이 나는 구간이고 본격적으로 양봉으로 몸통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큰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가격 저항선을 계속 돌파해 줘야 되겠고 74,000원은 뭐 아직 큰 이익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기는 좀 이른 거죠. 이제 72,600원에 있었는데 74,000원 매도 너무 빠르죠. 그래서 75,000원 돌파하면 이제 분할 매도 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75,000원 이탈에 올라왔다가 못 가고 빠지면 쌍봉에서 또 매도해주면 되는데 이번엔 올라왔다가 바로 22평을 깨줍니다. 그러니까 22평 깰 때 최종 매도. 만에 하나 22평 깰 때 여기가 눌림목 자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3분봉으로 보면 아직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평을.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크게 보겠다라고 하면 3분봉 정도로 보겠다고 하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될까요? 22평 이탈하고 나서 만드는 첫 번째 저점이 됩니다. 여기가 첫 번째 저점이 74,300원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볼까요? 이게 좀 여기서 다 팔기엔 좀 22평 깰 때 다 팔기엔 좀 뭔가 아쉽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 때 3분봉으로는 아직 22평이 안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22평 이탈해서 첫 번째 저점을 만들고 이렇게 22평이 부딪히죠. 그러면 이 저점을 안 깨고 다시 22평 타고 들어가면 W자 눌림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굳이 다 팔 필요 없죠. 좀 더 지켜볼 수가 있는데 22평에 부딪히다가 다시 이탈합니다. 그러면 이 저점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깨진다 그러면 또 분할 매도 해주는 거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왜냐하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깨지면 남아있던 물량들을 다 털어내는 게 최종적으로 털어내는 게 여기 확인하고 매도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조금 이따 바로 3분봉에서도 22평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이 무너지면 22평 이탈해서 저점까지 무너지면 이 주식을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만에 하나 이제 내가 여기서 72,600원에 매수해가지고 75,000원까지면 뭐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3% 정도 수익이 나 있겠죠. 그런데 나 5%는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안 팔았으면 오늘 디데이니까 끝까지 들고 갈 거야. 이러고서는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22평을 이탈했다가 22평 아래에 있던 저점까지 내려오면 이제 추세가 깨진 겁니다. 단기적인 추세가. 그럼 당연히 3분봉에서도 22평을 이탈하게 되고 또 이런 122평선에 수렴하게 되겠죠. 122평 수렴에서도 지키지를 못하면 결국 시가 깨러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뭐 조금 반등이 나왔다. 결국 장 후반에 시가까지 내려와서 결국은 시가까지는 안 내려왔네요. 73,000원까지만 깨고 상승분만 다 반납하고 끝났네요. 근데 여기서 하락이 멈추지 않으면 결국 시가까지 이탈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뭐 굳이나 이익 났던 걸 다 날리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시간만 더 끌고. 그래서 추세가 깨지면 일단 청산하고 뭐 SMCNC나 뭐 그런 종목처럼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이라 그러면 3분봉에서 10시 전후로 눌림목을 잡을 수 있겠지만 그런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이 아니라 그러면 이 추세 깰 때 다 매도하고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이후에 코엘 패션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 번 더 시세 돌파하면서 시세가 났는데요.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코엘 패션 요것도 계속 횡보하다가 11시 14분에 시가 돌파를 했는데 역시 오늘도 거래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뭐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제는 그래도 거래가 터지면서 시가를 돌파했는데 오늘은 뭐 거래 호가 자체가 너무 얇고 거래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어쨌든 시세가 나긴 났습니다. 그냥 사례로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하나 더 볼 만한 종목이 디오도 시세가 나긴 났는데 이 종목도 역시 거래가 크진 않아서 앞으로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 뭐 덴티움 디오
이런 종목들, 치과 관련 종목들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오늘 또 5일선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는 날은 앞에 고점을 돌파 시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한번 흐름을 보면 3분봉을 한번 볼까요? 3분봉으로 보면 갭상승 음봉에서 계속 시가 돌파 시도가 나오죠. 그러다가 10시 이후에 10시 27분 정도 이후에는 또 시가 돌파해서 이렇게 시가를 계속 터치하면 시가에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거래가 실려서 시가를 뻥 뚫어주면 잡으면 되는데, 거래가 없이 시가를 들어오면 시가 매수했다 다시 시가 깰 때 매도하고 나가야 돼요. 또 시가 매수하면 깰 때 매도하고 나가야 되고, 그거보다는 시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앞에 만든 고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49,500원. 이 49,500원을 실제로 먹어줄 때, 그때 49,300원 시가에 안착해서 고가를 돌파하는 자리에 오히려 매수하는 게, 확인하고 매수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시가를 이탈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다행히 시가는 이탈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 나오면서 그나마 이익은 준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1분봉을 한번 보면 바로 이 자리가 되겠는데요. 시가를 아침에 들어왔다가 이격이 크니까 바로 이탈하죠. 여기 이제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잡는 타이밍이 안 나오고, 또 이번에도 시가를 돌파했다가 또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세금을 잡았으면 세금 날리고, 잡았으면 세금 날리고, 이번에도 잡았으면 세금 날릴 수 있는 자리였죠. 이럴 때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거래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시가를 돌파할 때 강한 거래가 들어오고 호가가 빽빽하게 뭐 이거 매수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상태라 그러면 접근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굳이나 한 번에 다 매수할 필요는 없을 거고, 분할로 매수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49,500원 아침에 만든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다 말고 또 여기 이탈했어요. 그러면서 22평까지 이탈했습니다. 또 한 번 더 시련을 또 줬죠. 그리고 나서 이번엔 시가를 안 깨고 있다가 다시 한번 22평을 돌파하면서 앞에 만든 고점까지, 그러니까 22평선 400원부터 앞에 만든 고점 700원까지 재매수했으면 그나마 5만원 돌파할 때 좀 이익이 나긴 났죠. 그렇지만 역시 또 큰 수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익은 아주 눈곱만큼 먹을 수, 그나마 마이너스 깔 수 있는, 세금 털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봉상에서 위치는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거래가 안 터졌기 때문에 매매하긴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갭을 좀 크게 띄워서 이 음봉을 극복하려는 디데이가 나오는 날 공략하면 좋은 시세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타라에서 시세가 이 정도 종목이고요. 특징주로 이제 오늘의 주도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오늘 크게 거래대금 크게 터지면서 간 종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타라에서 타이밍이 나온 SMCNC가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고요. SMCNC가 아까도 처음에 리뷰했듯이 시가 돌파하면서 시세가 났고, 또 10시 전후로 눌림목 주면서 상한가까지 간 자리가 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에서 맥스트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맥스트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 종목이 메타버스 AR 관련주죠. 그래서 상장해서 아주 큰 점 따상상이 나오고 이틀 눌렸다가 오늘 또 6천억이 넘는 거래가 터졌습니다. 6천억, 엄청난 거래대금이죠. 시가총액이 6천억인데 6천억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시가 돌파 신호가 안 나오고 대략 10시 전후로 뭐 눌림목, 이렇게 대량 거래 터진 종목이 눌림 신호가 나오면 되는데, 맥스트는 또 오전에 거래가 터진 종목도 아니에요. 그럼 한번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보면 3분봉이고요. 이 종목이 디데이는 아니기 때문에 갭 상승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시가를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 시가를 기준으로 한번 아침에 추세선 122평선을 돌리려는 시도가 나왔죠. 그렇지만 상승하지 못하고 바로 22평 이탈하고 시가 이탈하면서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주가가 빠질 때는 거래가 없죠. 주가가 쭉 빠지다가 이제 요
요 자리가 시가를 파란색 시가를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격이 큰 상태였기 때문에 시가 돌파할 때 매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앞에 만든 고점을 근데 논스톱으로 돌파해 버렸습니다. 엄청난 거래대금이 들어왔죠. 이 3분 동안에 70억이 넘는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아, 그렇다면 이 종목을 만약에 이때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면 시가에서 고가까지 돌파해서 이제 밑골이 달린 양봉으로 몸통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눌렀다가 앞에 만든 고가를 돌파해서 눌렀다가 다시 가는 자리가 이게 나오면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자리가 여기가 있었겠죠. 요걸 한번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1분봉으로 짧은 분봉으로.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자, 시가 밑에서 시가를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가 터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격이 좀 있긴 했지만 조금씩 올라 시가를 돌파하면서 뻥 터졌어요. 그러니까 61,000원 가격 저항선 돌파할 때 내가 보고 있었다 그러면 61,300원까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이 앞에 고점이 63,000원인데 63,000원 돌파할 때 추격 매수한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가에서부터 63,000원이면 벌써 2,000원이 넘게 올라온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에서는 이미 가격 진폭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자리가 있죠. 이탈했다 다시 들어오는 자리들을 이용해서 매수해주면 갔다가 그러니까 돌파했다가 눌리고 다시 돌파하는 자리, 즉 N자 자리 있죠. 항상 시가에서도 이격이 클 때는 그런 타이밍을 잡아주죠. 돌파했다가 눌렸다가 재돌파하는 자리. 여기서는 시가에서는 그냥 지나갔고 고가에서 돌파 후 눌렸다가 재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매수했다고 하면 아주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VI까지 걸리고 2차 VI까지 걸리고 와, 엄청난 급등이었죠. 그러니까 뭐 VI 걸렸을 때 다 매도해도 좋지만 이렇게 거래대금이 계속 50억 뭐 이런 넘는 거래대금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22평 이탈할 때까지 가지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최종적으로 22평 이탈할 때 매도하고 나가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뭐 대략 만약에 시가에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았다 그러면 2차 VI까지 갔으니까 20%가 넘는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은 뭐 오전에 대량 거래 오전에 벌써 30분 1시간 만에 대량 거래 터지면 10시 전후로 눌림목 타이밍이 나오는데 오후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들은 2시 반 이후에 이제 눌림목 자리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2시를 전후로 해서 그냥 찍혔다가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W자를 기다려보면 되는데 W자 안 나오고 이렇게 외바닥으로 뚫고 나서 눌리다가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여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전에 눌렸다가 돌파하는 자리 이런 타이밍들을 이용해서 타이밍을 잡았다고 하면 상한가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봉으로 한 번 더 다시 보면, 자, 1분봉으로 보면 눌리는 자리가 이렇게 외바닥으로 깼다가 이제 외바닥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보면 1분봉에서도 보면 한번 밀리고 반등 나오고 다시 밀렸다가 요 앞에 만든 고점, 요 작은 고점들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72,000원대 자리에서부터 앞에 만든 고점인 74,000원 자리까지 돌파하기 전에 이렇게 매수 타이밍을 잡아준다고 하면 상한가 가는 자리에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이때 만약에 못 잡았다고 하면 내가 상한가 가는 걸 잡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 이 77,000원 아래에서 77,000원 기준가를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77,000원 아래에서 22평을 이탈하고 한번 반등이 나오고 다시 이탈했다가 여기가 이제 75,000원의 저점이죠. 이 75,000원을 기준으로 75,000원 부딪히고 다시 깼다가 22평을 회복하는 자리. 요런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 되겠다. 뭐 이런 거는 잡지 않더라도 시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시가 타이밍 그리고 고가 타이밍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격이 큰 상태에서 돌파할 때는 돌파할 때 잡는 것보다는 눌렀다가 다시 가는 자리, 눌렀다가 기준 가격을 회복하는 자리에서 잡아주면 정확한 시가 돌파, 고가 돌파 매매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거 시가 돌파, 고가 돌파 말고 다른 눌림목 자리 얘기하면서 좀 어려워졌는데요.
돌파 매매는 가장 좋은 게 이겁니다. 시가 돌파, 고가 돌파.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많이 내고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돌파가 나오는 종목을 찾고 싶다면 타라 시스템을 보시면 됩니다. 타라 시스템이 PC용 버전도 있고 모바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모바일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타라 시스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PC용은 tarasystem.co.kr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PC용 다운받아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타라와 함께 준비된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호가창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